여러분, 오늘 저녁 식사하시면서 반주 한 잔 곁들이실 생각이셨나요? 아니면 친구분들과 기분 좋게 소주 한 병 나눠 마실 계획이셨을까요? 우리가 흔히 약주라고 부르며 기분 좋게 마셨던 그 한두 잔의 술이 사실은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독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 이 이야기는 꼭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상식이라고 믿어왔던 술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암 예방을 위해서 술은 하루에 한두 잔 이내로만 마시라고 권고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딱 한두 잔 정도는 괜찮겠지, 오히려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더라, 이렇게 생각하며 가볍게 술을 즐기셨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가 이 지침을 완전히 뜯어고쳤습니다. 기존의 하루 한두 잔 이내라는 문구를 아예 삭제해버리고 암 예방을 위해서는 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라고 강력하게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단 한 잔의 술도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입장이 바뀐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소량의 음주도 우리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과학적인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술을 얼마나 드시나요? 혹시 일주일에 2번 정도 친구 모임이나 회식 자리에서 소주 한 병 정도 드시지 않나요? 만약 그러시다면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식약처 기준으로 남성은 일주일에 소주 7잔 이상, 여성은 5잔 이상을 마시면 고위험 음주자로 분류됩니다. 생각보다 기준이 굉장히 낮지요. 일주일에 딱 2번 술자리를 갖고 그때마다 소주 한 병씩만 마셔도 이미 고위험군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고위험 음주자가 되면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질병에 걸릴 확률이 무려 2.5배나 높아집니다. 특히 입안에 생기는 구강암, 식도암, 그리고 간암 발병 위험이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이런 심각한 경고는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연방정부도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똑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주 적은 양이라도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면 조기 사망, 즉 일찍 사망할 위험이 의미 있게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미국 기준으로 일주일에 7잔을 넘기 시작하면 사망 위험이 증가하고 9잔을 넘으면 그 위험도가 아주 가파르게 상승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잔은 우리가 흔히 마시는 소주로 치면 약 3분의 1병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소주 반 병씩 반주를 즐기시는 분들은 이미 위험 수위를 훨씬 넘어서고 계신 겁니다. 이번에 발표된 여러 보고서들이 가장 무섭게 경고하는 부분은 바로 암과의 연결고리입니다. 여러분,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국제암연구소에서 술을 무엇으로 분류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바로 1급 발암물질입니다. 1급 발암물질이라는 건 담배, 성면처럼 우리 몸에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실하다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물질들을 말합니다. 술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대장암, 간암, 유방암을 포함해서 무려 7가지 종류의 암이 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사실은 일주일에 딱 한 번, 딱 한 잔만 마셔도 술을 전혀 입에 대지 않는 사람보다 암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남성분들은 대장암과 식도암 위험이 커지고 여성분들은 유방암과 소화기 계통의 암 발생률이 증가합니다. 특히 우리 여성 시청자 여러분들은 조금 더 귀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생물학적으로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적습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술을 마시더라도 남성보다 간이 훨씬 더 많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술이 도대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짓을 하길래 이렇게 암을 유발하는 걸까요? 우리가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체내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이 독성 물질이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시킵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세포의 유전자에 변이가 생기고 그것이 바로 암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의학계는 설명합니다. 술의 위험성은 비단 질병뿐만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술을 드시면 낙상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살짝만 넘어져도 큰 골절로 이어져서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봅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혹시 아직도 그래도 약간의 술은 혈액순환에 좋고 뇌졸중을 예방해 준다던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과거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신 연구 결과들은 이마저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소량 음주의 뇌졸중 예방 효과는 다시 검토되었고 일정량을 넘어서면 예방 효과는커녕 오히려 뇌출혈 위험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자들이 병원에 와서 선생님, 술은 얼마나 마셔도 되나요? 라고 묻는데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마셔도 되냐를 물을 게 아니라 1급 발암물질을 굳이 내 몸에 부어야 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따끔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미국 정부도 현재는 남성 2잔, 여성 1잔을 권장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번 새 보고서에서는 이 기준조차도 안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위 권장량이라는 것은 당장 술을 마시고 쓰러지거나 급성 문제가 생기지 않는 수준을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장기적인 건강을 보장해주는 안전한 양이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술 권하는 문화가 참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한 잔, 슬픈 일이 있어도 한 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도 한 잔 기울이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해왔지요. 그래서 정부의 이런 지침 변경이 당장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인 근거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제 적당한 음주라는 말은 우리 건강사전에서 지워야 할 때가 왔습니다.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를 꿈꾸신다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드시던 그 한 잔의 술을 오늘부터 과감하게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안전한 음주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중요한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셔서 함께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들을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행복천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